자, 고일과학 첫 번째 시간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자, 다음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보시죠. 우주정거장이 폭발해서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You're gonna make it, alright? 저주를 놓고 주인공이 튕겨져 나가죠. 자, 그럼 이때 우주 비행사는 지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까요? 아니면 지구 주위를 회전하게 될까요? 저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주는 무중력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인은 지구를 벗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우주인은 무중력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지구의 중력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인은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주위를 계속 맴돌게 되겠죠. 이렇듯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우주정거장, 인공위성 같은 녀석들도 지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이거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봐도 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힘과 물체 운동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역학이라 부릅니다. 이 힘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역학적 시스템이라 부르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 힘에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중력뿐만 아니라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중에서 이 중력에 대해서 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력이란 지구 위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지구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력의 방향은요,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력에 의해서 물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교과서에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고요. 그럼 과연 지구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물체를 잡아당기냐 하는 겁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관계 있습니다. 1kg의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즉 무게는 여기에 9.8을 곱해서 9.8N이 됩니다. 일단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kg은 질량의 단위고요. 이 뉴턴은 힘의 단위입니다. 무게라 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 즉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질량의 물체라 하더라도 지구 어느 부분에 있냐에 따라서 무게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완벽한 구가 아니라 이렇게 타원 모양이라는 거죠. 좀 과장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극지방에 있을 때와 적도지방에 있을 때를 비교하면 적도지방에서 사과의 무게가 더 작습니다. 즉 이 말은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적도지방에 있는 사과를 더 작은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더 작은 힘으로 잡아당길까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적도지방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더 거리가 멉니다. 당연히 어떤 물체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의 영향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력은 지표면에서만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이 녀석이 멀리 떨어지더라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주변에 이렇게 달이나 혹은 인공위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이 녀석들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힘이 바로 뭐다? 중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은 달도 없고 인공위성도 영원히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표면 위에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사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이렇게 중력만 받아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떨어지는 물체는 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구공을 이렇게 자유낙하 시켰을 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격이 더 멀다는 이야기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바로 중력이 물체를 점점 빠르게 가속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사과를 두 종류로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과는 질량이 작은 사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과는 질량이 큰 사과입니다.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사과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얘가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떤 한 과학자가 이 피사의 사탑 위에서 실험을 합니다. 바로 이 아저씨가 실험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 만약 같은 높이에서 깃털과 쇠공을 떨어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네, 물론 세공이 먼저 떨어지겠죠. 하지만 실제로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는 이 둘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영상은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옛날 갈릴레이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라 뭐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둘 다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동시에 떨어뜨려서 바닥에 동시에 닿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자, 이 실험을 할 때는 이 두 물체가 충분히 무거워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 세 가지 모두, 이 세 물체 모두 아래로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깃털을 충분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이 깃털에 맞게 되면은 깃털이 꽂히는 일도 발생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중력과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낙하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